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종시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싸게만 사면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그게 급매가 되었던, 경매가 되었던, 공매가 되었던 아파트는 시세보다 싸게만 사면 된다. 하지만 상가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월세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판단하시고 사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수익률이라고 말하면 1억을 투자했는데 10만 원이 나오냐, 60만 원이 나오냐, 70만 원이 나오냐, 이렇게 수익률이 중요한 거죠. 이번에 같이 공부할 세종시 BRT 나성동에 있는 1층 상가를 50%의 낙찰 받았으니까 이거 잘 받은 건가요? 사실 그렇지 않죠. 50%의 낙찰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50%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나 수익률이 나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입찰하실 때부터 이걸 내가 몇 퍼센트의 낙찰 받겠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50%의 낙찰을 받게 되면 얼마의 수익률이 나느냐 이걸 판단하시고 입찰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밖에서 낙찰 결과만 보게 되면 엄청 잘 받은 것 같잖아요. 이분이 과연 낙찰을 잘 받은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감정가가 10억 6,400, 9억 1,200, 8억 7,500이었는데 낙찰가는 8억 5,300, 4억 9,700, 4억 9천 이렇게 54%, 54%, 56%약 50%의 낙찰을 받았는데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인의 입장과 임차인의 입장 모두를 고려하고 경매를 낙찰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보증금을 6천에 200, 7천에 150, 7천에 150 이렇게 내고 있는 보증금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적절한지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먼저 봐야 되거든요. 내 상가를 누가 빛내주고 있느냐? 임차인이 빛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이 얼마나 사업을 잘해서 나한테 매달 월세를 주는지를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는 건물주니까 너가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이 나한테 주는 월세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얻는 거고 그 수익을 통해서 내 상가가 빛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이 이 정도의 보증금과 이 정도의 월세를 낼 수 있는지 판단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대부분 건물주가 된다는 생각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만 건물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임차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가를 낙찰받기 전에는 항상 임대인의 마음이 아닌 임차인의 마음으로 건물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과연 나한테 6천에 200만 원, 7천에 150만 원, 7천에 150만 원 합치면 2억에 500만 원이거든요. 2억에 500만 원을 줄 수 있는 상가인지, 줄 수 있는 임차인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세종시에서 가장 거주하기 좋은 세롬동입니다. 세롬동의 아파트 값이 세종시에서 가장 비싸고요. 물론 어진동에 있는 주상복합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권은 아파트 가격을 따라간다. 아파트 가격은 상권을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종시에서 가장 좋은 상권 중에 하나인 세롬동 상권인데 세롬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상권이 가운데로 모여 있습니다. 학교와 상권이 가운데로 모여 있기 때문에 세롬동 상권이 세종시에서 가장 좋은 상권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운데로 상권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경매 나온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로 집중되는 상권이 아닌 BRT를 이용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BRT에서 내려서 도보로 이용하는 상권이거나 세종시에 있는 다른 동에서 이 BRT 상권을 이용하기 위한 수요자가 모이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상권 같은 경우에는 학원, 병원, 파리바게트나 롯데리아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이 밖에 있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파리바게트나 롯데리아가 들어갈 수 없는 상권이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다른 동에 사는 인구들이 모여서 소비할 수 있는 아니면 BRT를 타고 내려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상권들이 있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을 한번 보게 되면 2층, 3층, 4층, 5층이 다 병원이에요. 이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세롬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이 아니고 세종시의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하는 게 아닌 차로 이용해서 이용하는 상권이거든요. 이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물론 약국은 당연히 잘 되겠죠. 왜냐면 병원에서 내려와서 약국을 이용할 테니까. 1층 상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 안경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경점을 보게 되면 과연 이 안경점이 장사가 잘 될 것이냐, 2억의 보증금과 500이라는 월세를 낼 수 있겠느냐를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이 상가가 3칸을 써요.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이 3칸을 이용하는데 과연 500이라는 월세를 낼 수 있겠느냐? 저는 많이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2억에 500이라는 돈이 결코 작지 않으니까 안경을 팔아서 월세로 500을 낸다.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적절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물론 세종시 1층 상가를 하더라도 임차인의 입장과 임대인의 입장은 많이 다르겠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300 이상 월세를 주게 되면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1층 상가이기 때문에 400까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임차인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감정 금액이 호실당 약 10억이었거든요. 마찬가지 분양 가격도 9억에서 10억 사이였어요. 그러면 세 칸을 분양받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30억이거든요. 세종시 BRT의 1층에 있는 건물에 30억을 투자하셨어요. 그러면 매달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 적어도 1,000만 원, 1,500만 원. 이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30억 건물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은 지금 5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고요. 10억의 건물주는 1,500만 원의 월세를 원할 거예요. 그럼 두 사이의 간극이 엄청 크죠. 그 이유는 세종시가 지금 상가가 너무 비싸게 분양받았다. 세종시의 상가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가의 임차인들이 엄청 장사가 잘 돼서 월세를 더 낼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포지션을 취해야 하지만 실제로 전자에 가까울 거예요. 세종시가 너무 비싸게 상가를 분양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가격이 떨어져야만 해요. 그래야 임차인에 맞는 월세를 주더라도 건물주가 부담이 없거든요. 30억에 산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5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이자나 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연히 이자도 못 내겠죠. 30억 주고 샀는데 5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하면 수익률은커녕 이자도 못 낼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된 거겠죠. 이렇게 처음에 분양받은 상가를 사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분양을 하는 시행사에서는 수익률이 좋다, 임차가 맞춰진다, 1층 상가이기 때문에 월세 500은 낼 수 있다, 여러 가지 달콤한 제안을 하겠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벌어져 봐야 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2억에 5천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임차인은 무리한 월세를 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건물주는 만족하지 못할 때고 이렇게 임차인의 마음과 임대인의 마음을 모두 이해해야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나서 여기 있는 안경점이 다시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지금 내고 있는 이 보증금과 월세가 적절한지 비싼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낙찰을 받게 되면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이 임차인이 나가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도 여기서 낼 수 있는 보증금과 월세가 적절한지 비싼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판단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50% 낙찰 받으신 분은 과연 낙찰을 잘 받은 것이냐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새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했어요. 이 등기부등본은 700원으로 열람이 다 가능하고요. 각 호실을 하나씩 다 봤더니 호실당 근저당이 다 발생돼 있었어요. 첫 번째 호실은 5억 2,800, 두 번째 호실은 4억 7,600, 세 번째 호실은 4억 7천이 근저당이 발생되어 있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30%의 근저당이 발생되니까 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상가는 4억 4천을 대출받았고 두 번째 상가는 3억 7,900, 세 번째 상가는 3억 9,200을 각각 대출받았어요. 대출을 80%까지 받았으니까 상당히 많이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면 각 호실에 대한 대출 이자는 첫 번째는 184만 원, 두 번째는 166만 원, 세 번째는 164만 원이에요. 임차인이 내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통해서 수익률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상가 같은 경우에는 5억 8,300의 낙찰을 받고 취득세 2,700만 원을 내고 대출 4억 4천을 일으켰고 보증금을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실투자액은 1억 1천만 원이 되고요. 월수익은 16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1.75%. 1억 1천만 원을 투자해서 월수익을 16만 원 버는 구조예요. 이거 정말 잘못 낙찰 받은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보게 되면 4억 9,700의 낙찰을 받고 취득세 2,300만 원을 내고 대출을 3억 9,700만 원 일으켰고 보증금 7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5,300만 원을 투자해서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도 16만 원이 부족하단 말인 거죠. 그럼 수익률은 마이너스 3.6%. 세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4억 9천의 낙찰을 받고 취득세 2,300만 원을 내고 대출을 3억 9,200만 원 일으켰고 보증금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실수자액은 5,100만 원, 월수익은 매월 마이너스 14만 원이에요. 실제 감정가 대비 50%에 잘 낙찰받은 것 같지만 수익률은 세 칸 합치면 전부 마이너스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냥 세종시 나성동 1층 상가니까 50%면 싸겠지라고 그냥 덥석 낙찰받은 건 아닐까요? 실제 한 번 더 유찰돼서 입찰을 들어가셨어도 되는데 이렇게 낙찰받았다는 거는
수익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싸게만 낙찰받으면 되겠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한 명이 입찰한 게 아니에요. 다 두 명씩 입찰을 했으니까 4억 7,600에 이거 낙찰됐다 하더라도 이분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다? 낙찰받지 않은 2등이다. 만약 2등이 낙찰받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테니까 2등이 승자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임차인이 지금 45평에서 보증금 2억에 500만 원의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매의 결과의 끝은 이분은 보증금 2억을 받지 못해요.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모두 잃게 되죠.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럼 보증금 2억을 다시 마련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경매 입찰 전에 꼭 가서 물어보셨어야 돼요.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재계약 보증금 2억은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고 하셨으면 당연히 재계약을 못 하겠죠. 그런데 보증금 2억을 날려버린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계약을 안 할 것 같아요. 억울해서라도. 그리고 월세 500도 못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 상가들이 모두 공실이거든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고마워해야 해요. 왜냐면 다른 공실 상가들을 두고 내 상가에 와서 보증금 2억에 월세 500만 원에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낙찰자가 지금 임대인을 찾아갔는데 장사를 못하겠다, 나가야겠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을 잘못 계산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임차인은 보증금 2억을 모두 배당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임차인을 찾아가서 다시 재계약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입장 바꿔서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많이 힘들겠죠. 왜냐면 옆에 있는 상가들이 다 공실이거든요. 옆에 있는 상가들이 공실이라는 뜻은 뭐냐면 2억에 500만 원보다 싸게 다시 임차를 맞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낙찰 전에는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공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금 2억에 500만 원이라는 돈은 임차인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테고 보증금 2억을 하나도 배당받지 못했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 해놨다 하더라도 다른 상가로 가서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옆 상가로 이동해서 더 좋은 인테리어로 더 크게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의 승자와 패자가 다시 한번 갈리죠.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상가에 이렇게 경매로 인해서 임차인이 맞춰주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승자가 되겠죠? 반대로 패자가 누구냐? 수익률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싸게만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 지금은 이렇게 공실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낙찰자는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되고 공실 관리비를 포함하게 되면 거의 6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임차가 맞춰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을 맞출 때 기존에 2억에 500만 원에 임차인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거예요. 공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차만 맞춰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임차 가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은 50%의 낙찰 받았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해서 매월 약 600만 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결국 잘 받은 낙찰이 아니다. 상가를 낙찰받기 전에 기존에 있던 임차인과의 재계약은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재계약이 어렵다고 하면 공실이 났을 때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해 놓는 것은 필수예요. 근데 그 필수 자금을 마련해 놓지 않고 덥석 낙찰받게 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상가를 낙찰받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첫 번째, 좋은 상권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임차인이 적절한 보증금과 월세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그 보증금과 월세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만족하는 금액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감정 가격을 절대 믿지 않는 겁니다. 현재 임차인이 내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서 상가에 입찰해야 합니다. 저도 2014년 낙찰받은 상가에서 지금 임차인이 고마운 줄 모르고 2년 동안 공실 상태로 대출이자와 기본관리비를 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항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마음으로 상가를 투자하신다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투자 원칙 중에 임대인과의 상생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어떤 부동산도 높은 금리에 사서 낮은 금리에 판다면 돈을 벌겠지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 금리가 내려갈수록 매월 받을 수 있는 월세가 많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가치가 커서 시세 차익도 날 테니까 높은 금리에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은 경험과 지금은 제가 운영 중인 사업의 상권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많은 상권을 직접 알아보러 다니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는 일주일 내내 상권을 직접 관찰하기도 했기 때문에 상권에 따라 어떠한 업종이 잘 맞는지
적절한 임대료 파악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같이 하고 있는 회원님들의 점포 창업과 좋은 상권의 상가 경매 낙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되는 상가에만 낙찰받고 싶거나 내가 창업을 원하는 업종이 어느 상권에 어느 자리에 오픈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